자, 부사절의 개념을 한번 쌤이랑 잡고 우리 중3 애들은 특히 삼가 어법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부사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이란 주절을 수식해주는 어떤 시간이나 이유, 조건이나 양보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절입니다. 자, 부사절 혹은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형태는 이 부사절의 접속사가 들어오면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자,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요 접속사 부분의 종류가 이제 시간과 이유, 조건과 양보의 부가적인 정보의 접속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니 when 무언가를 할 때, 즉 주어가 동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죠. while 하는 동안, since 뭐뭐 한 이래로 혹은 이후로도 되겠죠. 그 다음 until 뭔가를 할 때까지, after, before 뭘 한 후에, 뭘 하기 전에 이런 의미고요. 이유는 because, since, as 뭐뭐 때문에 because, since, as 뭐 때문에 라고 다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조건은요. if 만약 뭐뭐라면,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3 친구들은 요 두 가지 정도만 일단은 알아놓으셔도 되고요. 추가적인 건 as long as, 사실 이런 표현들 되게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문장에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뭐뭐를 하는 한, in case 뭐뭐의 경우에도, once 일단 뭐뭐를 하면 이란 뜻으로 양보로 넘어가자면 although, even though라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표현인데 even if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했죠. 비록 뭐뭐를 할지라도 약간의 if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만약이라는 느낌이 사실 살짝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석은 안 되어 있어도요. while도 시간의 접속사로서는 뭐뭐를 하는 동안이었는데 여기에 양보가 됐으니까 뭐한 반면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또 어찌 되냐? 자, 읽어보니까 문장에서 주절의 앞이나 뒤에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데 부사절을 이러한 주절 앞에 사용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부사절을 쓴 곳 뒤에 콤마, 즉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부사절의 접속사가 이렇게 사용이 되면 요 절은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주절, 주어 동사가 등장해야 된다. 그런데 얘기했죠. 주절의 뒤에도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절 뒤에는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예시로 보자면 주절이 앞에 왔을 때 If you have any questions, 네가 어떤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동사랑 같이 엮어서 접속사를 해석해 줍니다. 넌 나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주절이 뒤에 왔을 때 After I eat dinner이 왔죠. I brush my teeth. 그러니까 나는 양치를 합니다. 언제 후에요? 저녁을 먹은 후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차이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 콤마가 등장한 것. 주절 앞에 부사절이 왔을 때 경우. 그런데 여기는 등장하지 않았죠. 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이 부사절의 접속사 자리에는 말입니다. 전치사가 이 접속사에 들어올 수가 없다. 즉, 접속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나 명사구나 동명사만이 들어올 수가 있으면서요. 다시 말해 반드시 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등장해야 되고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 다시 명사 혹은 명사구 혹은 동명사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I was at the meeting. Mr. Park called me.
내가 미팅에 있을 때 미스터 파크가 나한테 전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뭐가 보입니까? 명사가 보입니까? 아니죠. 물론 대명사는 보입니다. 그러나 주어 동사가 바로 보이기에 자, while during 중에서 while 시간의 접속사인 뭘 하는 동안 내가 미팅에 있는 동안 미스터 파크가 전화해 주셨다. 근데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서 사실 의미적으로는 유사하죠. 그런데 얘는 전치사라서 마찬가지로 명사나 명사하고 동명사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로 during the meeting 이렇게 와야 되겠죠. 얘가 생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명사, 동명사가 맞죠. 오케이? 자, during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we didn't go와 우린 나가지 않았어. raining 딱 봐도 동명사 왔네요. 그러면 전치사가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because나 because 똑같은 말이죠. 다만 전치사를 끼고 있는 because는 뭐뭐 때문에라는 말은 얘와 유사하나 주어 동사가 필요한 접속사였고요. 이 친구는 명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동명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동사 모양이 뭔가 껴 들어가 있는데 이 ing가 붙음으로써 동사의 성질이 죽고 얘가 명사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동명사가 쓰였다는 거. 해석을 하자면요. 비가 와서 우리 나가지 않았다 라는 의미죠. 자, 만약에 because라는 접속사 활용하면 주어 동사 필요하죠. 그래서 because it was raining 이라고 적어주시면 주어 동사로 썼기 때문에 이 because를 사용 가능하겠죠. We didn't go out because it was raining. 뭐 outside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자, 이 문장도 한번 봅시다. 선생님 지금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there입니다. 요도 부사 잘 보시고요. 자, she was able to, can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그래서 to 부정사로 보셔도 되고요. She was able to get out of the building. 그 빌딩에서 그녀는 나올 수가 있었대. Even though, despite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despite는 in spite of와 대체될 수 있어서 전치사인데요. even though와 결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록 뭐뭐지만 이란 뜻이고요. 만약에 뒤에다가 there 하고 선생님 아까 오타난 대로 썼다면 뒤에 반드시 명사가 등장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despite나 in spite of를 써도 오케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주어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기 때문에 접속사인 even though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사절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어 동사에 주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주절의 상황이 어떠한지 얘기를 해주는 뭔가 부가적인 정보를 가져서 부사절이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어로서는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니까 또 종속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는데 주인이 있으면 종도 있다. 그래서 주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는 선생님이 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부사절이 지금 앞에 나왔고 주절이 뒤에 나왔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콤마다. 콤마가 없는 경우에는 주절이 먼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온 경우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조건절인데 우리가 if와 unless는 차이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무슨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만약 뭘 한다면 뭐 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unless는 not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on이라는 건 not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지 않으면 만약 뭐가 아니면 뭐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if절을 unless로 바꿀 수도 있고 unless를 if절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들자면 자, if you do
your homework 줄여서 쓸게. 그 다음에 우리 콤마 등장해야죠. 부사절이니까. You can play game.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네가 너의 숙제를 한다면 너는 게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unless를 가지고 써보자고요.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 Unless you do your homework, you can't play games. 너가 너의 숙제를 하지 않으면 너는 게임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if를 가지고도 부정문을 쓸 수 있긴 해요. If you don't do your homework, 콤마 찍어야죠. 너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이라는 거니까 you can't play games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이 unless를 사용했을 때 unless 안의 문장에서는 don't나 doesn't나 뭐 그런 것들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